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배달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배달하는 가게가 많아졌다, 코로나 때문에 경쟁자가 많아졌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달 영업 하시려면은 앞으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새롭게 초보 창업으로 배달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안 하시다가 하시다 보면 또 그걸로다가 또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없던 매출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미 배달을 잘 하고 계셔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단골이 좀 쌓이시고 그런 분들은 더 잘 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든 현상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요즘 1인 창업이나 완전 소자본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배달을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배달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예요. 배달 매출이 줄어들었다, 배달을 해도 남는 게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배달을 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배달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서 경쟁에 치여서 나눠 먹게 하고 있다, 이런 건 다 예상할 겁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 신규 등록하려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입점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배달 인력도 요즘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 배달 시켜 먹으면은 배달 도착 시간이 1시간 이런 게 기본으로 뜨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경쟁이 심해져서 배달이 힘들고 매출이 줄었다, 이 외에 사실 더 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체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송파에 있는 한 체대를 나왔는데 20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그 한강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을 했어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야외 수영장 가면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수영 모자 써라, 해라,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 제가 그거 했거든요. 여름방학이면은 저는 한강 그 망원 수영장, 이촌 수영장,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드림랜드라고 북서울숲 그쪽에 있었던 거기 야외 수영장, 아니면 경기도 장흥에 있는 야외 수영장, 이런 곳에서 인명구조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야외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을 멋있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곳에 일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일하러 들어가기 전에 준비 기간까지 해서 한 3달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맨날 그 안전요원을 하는 게 되게 즐거워. 집 떠나서 이게 진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거 싫어하는 애들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거기 와서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막 놀고 막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좋았는데, 그 중에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먹는 즐거움이었어요. 그 먹는 즐거움이 뭐였냐면은 그 삼시세끼를 다 시켜 먹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밥이 제가 싫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맨날 해주는 밥이 싫은 것보다도 이게 지겹단 말이에요. 이게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도 시켜 먹고 짬뽕도 시켜 먹고 도시락도 시켜 먹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먹기 전에 이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평소에는 그런데 가지 못하면은 평소에는 돈도 아깝고 그런 거 시켜줘야 먹는 거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밥만 먹는 건데, 그런 시켜 먹는 즐거움을 매일 누릴 수 있으니까 좋았던 거죠. 당시에 수영장 근처에는 배달해 주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30명 정도 되니까 다른 데는 배달을 안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달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데보다는 좀 되게 다양한 그 음식들을 배달시켜 먹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집들도 한 30명씩 배달해 주니까 되게 좋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맨날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도 시켜 먹고 볶음밥도 시켜 먹고 닭볶음탕도 시켜 먹고 카레 배달도 해준 데도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니까 진짜 그 김치찌개 15인분, 된장찌개 15인분 이렇게 시키게 되더라고요. 된장찌개 15인분, 김치찌개 15인분, 계란말이 몇 개, 이렇게 반찬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통일돼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 한 달 먹다 보니까 이게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시켜 먹는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 봐야 찌개랑 반찬인데, 계산해 보니까 직접 해 먹는 게 훨씬 이득이었고, 직접 반찬 사서 먹는 게 훨씬 남는 거였고, 남는 돈으로 술 사 먹는 게 나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을 하다가 마감 1시간 전에 먼저 제가 일을 끝내고 근처 망원시장에 가서 제가 장을 봤어요. 그 오토바이 택트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택트 타고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웃기긴 하지만 그때 제가 그때 음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망리단길이라고 부르는 동네인 그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에 가면은 당시에 얼마나 인심이 좋았는지 동네 수영장 안전요원 아저씨 왔다고 진짜 엄청 퍼주셨습니다. 거기 시장 상인들 그 애들이 다 제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님들도 다 아니까. 그러면 저는 거기서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김치도 뭐 한 포기씩 사고, 오늘은 카레도 만들고 내일은 하이라이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무슨 뭐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닭도리탕 어떻게 뭐 넣어서 만들어야 되냐, 제육볶음에 뭐 들어가야 되냐, 뭐 오징어볶음에 뭐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봐 가지고 일단 메인 메뉴는 하나 만들고 밥솥에 하나 짓고, 나머지는 시장 가면 반찬 다 파니까 그런 걸 제가 싹 사와 가지고 이렇게 딱 가니까 제법 이렇게 한상이 되었던 거예요. 진짜 질리지 않은 푸짐한 집밥이 된 거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배달 시장, 지금 소비자들의 밥 먹는 시장 자체가 딱 이 상황이에요. 요즘 기업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간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식품 회사 중에는 HMR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제는 시켜 먹는 게 지겨워서 집에서 해 먹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한 가정이면은 보통 4식구였잖아요. 그럼 4식구 정도 되니까 그때 되면은 뭐 대파 사고 쪽파 사고 뭐 재료 사가지고 만들어서 먹이는 게 이익이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재료 사서는 이거 재고 걱정도 해야 되고 엄청 이게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사서 그렇게 해먹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재료 다 돼 있고 자료 돼 있는 거 다 이렇게 해먹게 되니까 HMR 시장이 폭발한 겁니다. 비비고나 피코크 같은 데도 생겨나고, 요즘 대형마트 가면 아예 HMR 코너가 따로 돼 있어요. 그거 해먹어보면 다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각 동네에는 예전부터 포화 상태라고 했던 반찬 가게들이 더 생기고 있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 포화 상태라고 했던 그 말이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 요즘 더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만 시켜먹기 지겨우니까 집에서 반찬 풀어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밥하고 HMR 뜯고 반찬 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메추리알 장조림, 뭐 오징어, 뭐 진미채, 뭐 시금치나물. 저도 예전에 그때 그 마음을 알거든요. 맨날 시켜 먹는 거 고민하는 것도 지겹고, 배달 음식 시켜봐야 그 맛이 그 맛이고, 그냥 깔끔하게 밥해서 반찬 사서 펼쳐놓고 먹으면 그게 나은 거죠. 배달의 민족에서도 지금 막 뜨고 있는 매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가게들이 바로 집밥 스타일의 한식들이에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안 먹어본 별식이나 특식을 파는 게 이게 되는 시장이 지난 2, 3년 전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평소에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평식, 그런 한식이 뜨고 있고요. 한식 집들 중에서 더 뜨고 있는 집들이 반찬을 되게 다양하게 주는 집들이 더 뜨고 있고, 반찬을 따로 옵션으로 파는 집들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메인 음식 뭐 닭도리탕을 시켰다. 근데 거기에 뭐 김하고 계란하고 뭐 시금치나물, 뭐 고사리나물, 뭐 이런 게 옵션으로다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켜먹는 입장에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배달 음식이 슬슬 지겨워질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HMR 제품들 너무 좋잖아요. 진짜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정도 퀄리티까지 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우리 동네 반찬 가게들 그 반찬 얼마나 맛있습니까? 솔직히 예전 어머니가 해줬던 맛이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달을 하시려는 분들도 이 부분 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언컨택트 시장이니까 내가 만든 음식을 배달해야겠다, 이런 단순한 전략 이상의 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만든 음식을 단순히 배달만 시키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만든 재료를 묶어서 쿠키티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들이나 카페 회원들한테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의 주방에서 만든 음식들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쿠키트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가면 서로 좋은 거니까, 포장만 요란했지 공장에서 딱딱 찍어낸 것들 유통 거품 들어가고 마케팅 거품 들어가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은 정작 재료의 질은 떨어지는 밀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보다 유통 거품 없고 마케팅 거품 없는 우리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본인 주방에서 만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좋은 제품을 보내준다면 이것도 하나의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도 계속해서 알아가시고요. 창플 카페에서도 정말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배 창업가들이 많으니까 카페에도 꼭 오셔서 그런 모습들 직접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창플에서 하는 활동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직이었습니다.